미국도 포기한 마하 2.3 플러스 램제트 고속 추진기. KF-21 국산인데 미국 통제받았다. 결국 한국형 엔진 교체 비행 대성공. 두산에너빌리티가 KAI,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기술협력에 나서며 항공기 엔진 국산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17일 KAI와 항공기용 엔진 개발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KAI 강구영 사장, 두산에너빌리티 정현인 부회장, 손승우 파워서비스 BG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정부의 항공기 엔진 개발 중장기 계획에 맞춰 추력 1만 5000LPF급 유무인기용 엔진을 비롯해 1만 LPF급, 100에서 500LPF급 소형 무인기용 엔진 개발까지 단계별로 협력하게 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항공엔진 개발을 담당하고 KAI는 항공기 체계 개발을 맡는다. 항공기 엔진은 항공기의 추력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이지만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몇 없다.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일부 국가만이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온 고압 환경을 견디는 소재 개발부터 설계까지 기술적 문턱이 높다며 개발이 어려운 분야라고 답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강점은 소재와 경험이다. 항공기 엔진은 엔진 내부에서 섭씨 1500도 위 초고열을 견디는 기술이 필요한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섭씨 1680도 고온 환경을 극복하는 냉각, 코팅 기술을 확보했다. 고온 부품 등 핵심 소재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독자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세계 5번째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독자 개발에 성공한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동안 쌓은 고온 고압 환경 대응 기술, 핵심 소재 역량, 설계 제작 시험 일괄 수행 인프라 등을 활용해 항공기 엔진을 개발할 계획이다.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기 엔진은 기술 기반이 동일하고 구조와 작동 원리도 유사하다. 다만 약간의 차이는 있다. 항공기 엔진은 비행체의 추력, 물체를 운동 방향으로 밀어내는 힘 확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출력, 경량화, 작동 유연성이 중요하다. 발전용 가스터빈은 고효율, 고출력, 안정성이 요구되고 항공용에 비해 크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대형 가스터빈 원천 기술 확보로 개발 제작 시험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만큼 이번 협력을 계기로 항공기용 엔진 분야에서도 높은 완성도와 생산성을 앞세워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의 1만 LPF급 무인기용 엔진 핵심 부품 개발 및 개념 설계 사업에 참여해온 경험은 향후 무인기 엔진 개발 속도를 한층 높여줄 전망이다. 강구영 KAI 사장은 국내 항공기와 가스터빈 분야 선도 기업 간의 전략적 협력은 국산 항공기용 엔진 개발에 거대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항공기 엔진의 국산화를 단계적으로 성공시켜 K방산 수출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정현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은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항공엔진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이번 협력으로 기술 역량을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항공엔진 국산화는 물론 국산 항공기 해외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 민간 저궤도 위성 활용 해역 감시, MDA, 해양 영역 인식, 강화해 해양 주권 높여야, 사이언스. 중국은 이달 9일 대만 쪽으로 비행 제한 구역 7곳을 설정하고 해군 함정 등 약 90척을 투입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다. 이에 대만은 즉각 불안을 조성하는 회색지대 도발이라며 비상대응에 돌입했다. 중국은 앞서 지난달 14일에도 대만을 둘러싼 해 공역에서 육해공군과 로켓군을 동원해 강도 높은 훈련을 했다. 또한 중국은 10년 넘게 남중국해에서도 관련국들의 공세적 위협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해역의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가 해양 주권의 확충을 위해
해양 영역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MDA는 위성과 유무인기 등을 활용해 해양 감시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을 뜻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안보 측면뿐 아니라 수출입 물동량의 98% 선박 운송, 마약 밀수 해양 쓰레기 자연재해 불법 조업 대처를 위해서도 MDA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해군과 기술학회가 10일에서 14일 제주 부영 호텔 앤 리조트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안재봉 컨택 대표 직무대리, 예비역 공군 준장는 정부와 군에서 독자 위성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계획 단계부터 10년 이상 지나 배치되는 바람에 글로벌 흐름에 크게 뒤처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컨택 같은 국내 업체는 물론 미국 엄브라, 카펠라, 맥사, 핀란드 아이스아이 같은 글로벌 업체도 잘 활용하면 보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해상도 MDA 정보를 가성비 있게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적외도 통신 관측 위성, GPS 위성, 군함의 초계기 등 유무인 항공기, 함정과 지상 레이더, 민간 선박, 해양 경찰에서 받은 정보를 융합하되 위성 활용을 늘리는 것이 광활한 해역 감시에 효과적이라는 게 그의 의견이다. 현재 공군과 해경 주도로 다부처 사업으로 2030년께 완료할 예정인 초소형 위성 40여 기 발사 사업의 경우 해상도를 당초 1m 이하에서 0.5m로 개선하기로 했으나 여전히 기업들에 뒤처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나 시스템은 지난해 해상도 1m, 0.5m, 0.25m급 등 3종의 소형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을 공개했고 엄브라사는 현재 16cm 고해상도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안 대표는 컨택은 위성과 발사체 정보를 내려받아 인공지능으로 잡음을 해결한 영상 정보를 국내외 정보기관과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며 뉴스페이스를 하려면 기술 개발 못지않게 발상의 전환과 규제 혁파가 중요하다고 했다. 공군 우주센터장 출신인 최성환 한화시스템 전문위원은 해군에서 전천 후 정보 취득이 가능한 SAR 위성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에서 개발 중인 비디오 SAR의 경우 이동하는 선박의 추적 관리가 가능해 앞으로 위성 개발 시에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준 KT셋과장도 전자광학, SAR, 적외선 위성 등을 융합해 선박이나 적의 장비 시설 등을 감시 정찰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비해 해군에서는 민간과의 협업을 강조하면서도 자체 위성과 해상 위성 관제 시설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공방표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우주발전과장 대령은 국내 각 기관이 위욕적으로 위성을 확보하고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위성의 활용성을 높이고 전시에도 대비하려면 해상에서도 위성을 관제할 시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현종 해본 기창부 우주발전과 중령은 해군은 MDA 능력 제고 차원에서 함정, 항공기뿐 아니라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위성까지 확장하고자 한다며 육지의 4.5배나 되는 관할 해역을 감시하기 위해 위성 전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해군과 산학연의 국방 R&D 협력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지현진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국방 무인체계 계열화 모듈화 정책에 따라 정부와 애드는 선제적 R&D를 통해 산학연의 R&D 생태계 기반을 닦아줘야 한다며 무인수상정이나 무인잠수정 같이 저가의 무인체계는 정부의 모듈화 표준화 정책을 따르면서도 과감히 기업의 신기술을 접목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정부가 안드로이드처럼 운영체계를 담당하고군은 마치 구글 플레이에 업체가 자유롭게 올린 앱을 구매하듯이 인간의 신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서성현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CTO는 낮은 기술 성숙도를 보이는 다양한 핵심 기술을 체계적으로 연결해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R&D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방우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주 스타트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정부의 특화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해녹 데이터메이커 대표는
우리 군에는 다양한 데이터를 운용하고 학습하는 엠롭스라는 AI 시스템이 있으나 여러 종류의 분산 데이터를 통합 처리하지 못하고 데이터 부족 시 아예 적용도 힘들다며 국방 분야 AI 적용 확대를 요청했다. 지난해 10월까지 해군 참모총장을 역임한 이종호 국립한밭대 석좌 교수는 총장 시절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발전 계획과 해군 우주력 발전 계획 등을 준비하며 민군 협력을 추진했다며 군도 민간 기업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승훈 해군 미래혁신연구단 중령은 해군은 국방혁신 4.0의 일환으로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첨단 무기 체계의 전력화를 위해 산학년과 같이 노력하고 있다며 민간의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신속히 국방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익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기술기획본부 선임연구원은 개발 중인 국방기술 시제품을 함대에서 적극 시범 운용해야 한다며 다양한 첨단 해양무기 체계를 가동하려면 해군에 적정 예산과 인력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아마존에서 위성 인터넷 사업 카이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김종진 한화시스템 우주연구소장은 우리나라는 뉴스페이스를 할 수 있는 산업 포트폴리오가 갖춰진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라며 하지만 우주선도국이 하는 것을 쫓아가기만 해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어 우리만의 방정식을 찾아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